결혼 신고한 지 3일 만에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준 41만 위안의 예물을 챙겨갔습니다. 결혼 비용까지 합치면 70만 위안 이상 썼습니다. 제가 그녀의 부모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男子花60-70万结婚，才结婚登记3天。 남자가 60에서 70만 위안을 들여 결혼했는데 결혼 신고 사흘 만에 아내가 돈 들고 도망가고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 예물도 안 돌려준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여자는 가위로 그를 찔렀습니다. 원래 예물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고 최고인민법원의 민법 전 해석 제5조에도 나와 있듯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법원은 반환을 명령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혼인신고는 했지만 함께 살지 않은 경우, 예물로 인해 준 사람이 생활 곤란에 빠진 경우, 이 사건은 결혼 3일 만에 갈라선 것이니 함께 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성이 예물 반환을 요구하는 건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정당합니다. 그런데 돌려주기는커녕 폭력까지 행사하다니 이건 단순히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범죄, 고해상해까지 해당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천리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不要让捞你占到你的便宜啊！ 형제들이여, 제발 돈만 밝히는 여자, 로녀에게 속지 마라. 절대 좋은 얼굴 보여주지 마라. 첫째 유형은 처음부터 돈 요구하는 여자, 몇 마디 대화 나누자마자 QR코드 내밀고 송금하라는 식이야. 만난 지 이틀도 안 됐는데 벌써 명품 가방 사달라고 링크 보내는 경우도 있어. 내가 안 사주거나 망설이거나 나중에 만나서 같이 사자라고 말만 해도 곧바로 차단하고 사라져. 둘째 유형은 조건은 하나도 없으면서 상대방한테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 여자.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열등감 덩어리. 이런 겉강속약의 여자는 가장 사귀기 힘든 타입이야. 솔직히 연애라는 게 조건이 부족한 쪽이 상대방을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근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남자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말이 되냐? 진짜 능력 있는 남자일수록 여자 비위 맞추느라 개처럼 매달리는 법이 없어. 형제들이여, 기억해라. 절대 이런 여자들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找对象真的太难了。我现在28岁。 연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28살인데 왠지 평생 짝을 못 찾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만나면 즐겁고, 보면 행복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남자들은 결코 맞선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소개팅이나 맞선에 나가도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포기해야 할까요? 사랑 찾는 걸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곧 다시 바빠질 테니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있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为什么不管这个女人看起来有多么的普通， 왜 평범해 보이는 여자도 평범한 남자와 결혼할 때 그렇게 높은 예물을 요구할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여자가 불안하니까 보장받으려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녀들의 속마음은 이거야. 너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난 당장 현금화해서 도망칠 준비를 해야지. 반대로 가치 있는 남자 앞에서는 어때? 절대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아. 오히려 현모양처 흉내를 내면서 난 당신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라고 보여주려 하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옆에 붙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능력 있는 남자들은 여자에게 큰 돈 잘 안 써. 돈은 여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후광이지. 쏟아붓는 게 아니거든. 작은 돈 정도는 쓸 수 있지만 큰 돈은 절대 안 쓰지. 그게 바로 강자의 사고방식이야. 반대로 처음부터 가진 걸 다 퍼주는 남자들은 결국 도구로 전락하고 마지막엔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거야. 我89年的。 저는 89년생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요. 지금 제 상태는 딱 속전속결 결혼, 번개 결혼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살이라는 나이에 더 이상 맞선도 보기 싫고 연애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져요. 새로운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요. 가끔 대화라고 해봐야 안녕, 밥 먹었어, 퇴근했어, 이 정도예요. 더 이상 이어지지도 않아요. 예전처럼 시와 노래, 철학과 인생까지 깊게 이야기하던 그런 경지는 사라졌어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我90年的，今年35岁。 저는 90년생, 올해 35살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노처녀죠. 우리 나이에 아직 결혼 못한 여자들의 결말은 대부분 외롭게 혼자 늙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이 나이가 되면 정말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30살 이전에는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소개해줬어요. 하지만 30 넘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괜히 문제 생길까봐 피하는 거죠. 35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공주병인가? 성격이 안 좋은가? 너무 까다로운가? 눈이 높은가? 이런 의심부터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주변에서 소개해주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찾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집순이에다가 인맥도 좁고 결국 돈 주고 맞선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跟大家说一下我的相亲后续。 제 소개팅 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상대는 저보다 2살 많은 이혼남이에요. 키는 170cm에 몸무게 120근 정도. 집안 형편은 저보다 훨씬 좋아요. 솔직히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외모는 크게 안 보거든요. 제가 마음에 든 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에너지 넘치는 남자라는 점이에요. 정신과 몸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있어서 이런 사람과 교류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적극적인 태도도 인상 깊었어요. 그건 비위 맞추기가 아니라 난 너한테 호감이 있어. 너와 더 알고 지내고 싶어. 이런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어요. 그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다가왔어요. 또 중요한 건 만나다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밥 사줬는데 손해봤다.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살아서 그런지 시간만 나면 자주 보려고 하고 지금까지 4-5번 정도 만났어요. 그가 사귀자고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아마 2-3번 더 만나보고 괜찮으면 연애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안 되더라도 이렇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해요. 我36了，还没结婚。 저는 36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여러분 눈에는 노처녀일 거예요. 저는 차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금목걸이니 예물 같은 것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3가지 조건은 꼭 지켜줬으면 해요. 첫째, 절대 배신하지 말 것. 둘째, 절대 가정폭력하지 말 것. 셋째, 아이는 최소 2명 낳을 것. 가능하다면 아들과 딸 하나씩. 이렇게 2명이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많아야 집안이 흥한다는 걸 좋아하거든요. 哎，就算打光棍兄弟们，咱也不找大学生。 형제들이요. 차라리 혼자 살지언정 노처녀는 절대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정말 감당 못한다. 노처녀들은 크게 2부류야. 하나는 집안이 아주 부유한 경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우리 같은 평범한 남자와 만날 가능성이 없지. 다른 하나는 보통 집안 출신인데 학력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는 경우. 그런데도 30대 후반까지 결혼 못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일 때문에 바빠서 결혼이 늦어졌다.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다. 사실은 80% 이상이 좋은 남자 만나봤고 좋은 차도 타봤어. 문제는 그 남자들이 그녀들을 아내로는 안 삼았다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미련이 남아 계속 버틴 거야. 20대부터 40대까지 수백 명을 만나도 결국 결혼 못한 이유가 뭘까? 마지막엔 어쩔 수 없이 순진하고 착한 남자에게 기대려는 거야. 형제들이여. 제발 정신 차려라. 내가 수백 명의 후보 중에서 최종 꼴찌 선택지가 된 건데 자존심 상하지 않냐? 차라리 재혼녀나 아이 있는 이혼녀를 만나더라도 나이 많은 노처녀만큼은 절대 피해야 한다. 요즘 중국 사회를 보면 결혼이라는 게 참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원래는 2사람이 서로 마음 맞아서 평생 같이 살자고 약속하는 게 결혼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이 마치 거래처럼 되어버렸어요. 특히 여자 쪽에서 요구하는 게 점점 커지고 결국 남자들이 결혼을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예물, 집, 차, 다 요구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냥 평범한 여자도 평범한 남자랑 결혼할 때 갑자기 수십만 위안짜리 예물을 요구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자가 불안해서 보장받으려는 거다 라는 말도 있지만 솔직히 속마음은 달라요. 너라는 남자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없으니 당장 현금화해서 도망칠 준비를 해야지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남자한테는 절대 큰 소리 못 치면서 난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라고 이미지 관리하는 거 보면 땀 나오죠. 문제는 이런 풍조가 너무 퍼지다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보통 남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몇십만 위안 쏟아붓고 결혼 신고하자마자 도망가 버리는 여자도 있어요. 심지어 돈 돌려달라니까 폭력까지 쓰는 경우도 있죠. 이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사랑은커녕 완전히 사기극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이 문제도 심각해요. 중국에서는 여자가 30대 넘으면 바로 노처녀라고 낙인 찍혀요.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20대 땐 주변에서 소개도 많았는데
30 넘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괜히 문제 생길까봐 피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돈 주고 맞선 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반대로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백 명의 남자를 만나봤는데 결국 결혼 못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마지막에 우리 같은 순진한 남자들한테 기대려는 거다. 그러니 차라리 재혼녀나 이혼녀를 만나더라도 나이 많은 노처녀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흔히 말하는 돈만 밝히는 여자들도 많아요. 처음부터 QR코드 내밀고 송금 요구하거나 만난 지 며칠도 안 돼서 명품 사달라는 여자들. 이런 걸 당해본 남자들은 점점 여자 자체를 불신하게 돼요. 결국 결혼이나 연애 자체를 포기하는 남자들도 늘고 있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중국 여성들, 특히 30대 중반 넘어간 여성들이 결혼 시장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남자에게 고액 예물, 집, 차, 조건을 끝없이 요구했는데 정작 나이가 들면 그 요구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결국 혼자 늙어가고 외롭게 남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